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사는 박지연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지난 15년 동안 제가 겪었던 믿기 힘든 일입니다. 먼저 제가 이 일을 겪기 전에 살았던 첫 결혼 생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5살에 첫 결혼을 했는데 제 전 남편은 사업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처음엔 성실하고 착한 줄 알았지만 결혼하고 얼마 안 돼 사업이 망했고 매일 술을 마셨어요. 술만 마시면 집안의 물건을 부수고 저를 향해 폭언과 폭력을 일삼았습니다. 딸이 태어난 뒤에도 남편의 폭력은 계속됐고 저는 아이를 위해 결국 이혼을 선택했습니다. 혼자 딸을 키우며 살아가던 그 시절 제 삶은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습니다. 돈이 부족해서 아르바이트와 부업을 계속했고 어린 딸을 키우느라 밤낮 없이 힘든 생활을 했어요. 그러다 어느 순간 이렇게 살다가는 저도 딸도 행복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새로운 삶을 꿈꾸기 시작했고 좋은 사람을 만나 안정된 삶을 살아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당시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지옥의 문 앞에 서게 될 줄은 말입니다. 그렇게 혼자 딸을 키우며 살아가던 어느 날 친구가 좋은 사람을 소개시켜 준다고 하였습니다. 처음엔 망설였지만 제 인생을 새로 시작하고 싶은 마음에 결국 그 자리에 나갔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최정호 씨를 만났습니다. 그는 대기업에서 임원으로 일했고 경제적으로 안정적이고 여유로운 사람이라고 자신을 소개하였습니다. 첫 만남부터 정호 씨는 무척 부드럽고 예의 바르게 저를 대해줬고 저는 오랜만에 설렘을 느꼈습니다. 어려웠던 과거를 잊게 해주려는 듯 저와 딸을 챙겨주는 모습에 마음이 점점 끌렸습니다. 그렇게 몇 번의 만남 끝에 저는 결국 정호 씨와의 재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이 선택이 제 인생 최악의 결정이 될 줄은요. 재혼 후 우리의 삶은 마치 꿈처럼 행복했습니다. 넓고 깨끗한 아파트로 이사를 하고 생활의 걱정이 사라지자 저는 매일 아침이 즐거웠습니다. 남편은 딸 유라에게도 친아빠처럼 잘 대해줬고 유라도 그런 아빠를 좋아하는 듯 보였습니다. 주변 친구들은 저를 보며 고생 끝에 낙이 온다 라며 부러워했습니다. 저도 스스로에게 말했죠. 이제 정말 행복해질 수 있다고요. 그러나 저는 행복 속에 가려진 남편의 진짜 얼굴을 조금씩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부터 이미 불행은 조금씩 다가오고 있었던 겁니다. 첫 번째 이상한 일이 생긴 건 재혼 3년째였습니다. 가족끼리 여행을 가자고 하면 남편은 매번 싫다고 거절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귀찮아서 그런가 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심하게 화를 내며 반대했어요. 한 번은 이유를 물었더니 갑자기 흥분하며 그냥 여행 가기 싫다니까. 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남편이 그렇게 화를 낸 건 처음이었기에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딸 유라도 그날 이후로 양아버지의 행동이 이상하다며 자꾸만 의심을 했죠. 그때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여행을 가기 싫었던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말입니다. 어느 날 유라가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아빠가 이상하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들었어요. 저는 속상한 마음에 유라에게 아빠를 오해하지 말라고 달랬지만 유라는 단호했습니다. 남편이 가끔씩 새벽에 누군가와 통화를 하는 걸 들었고 어떤 날은 집 밖에서 통화하는 모습도 봤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남편을 의심하기 싫어서 오히려 유라를 나무랐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남편이 몰래 베란다에서 조용히 통화하는 모습을 직접 보았습니다. 하지만 들킬까 내용은 듣지 못하였습니다. 누군가와 은밀하게 통화하던 그의 표정은 제가 알던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그 순간 처음으로 남편에 대한 불신이 마음 한구석에서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집 청소를 하다가 남편의 서재에서 이상한 서류를 발견했습니다. 누군지 알 수 없는 사람 이름으로 된 낯선 서류였어요.
저는 바로 남편에게 물었지만 그는 순간 당황하더니 금세 침착하게 웃으며 친구 부탁으로 잠시 맡아둔 서류라고 둘러댔습니다. 그때 그가 미소 지으며 했던 말이 아직도 생생히 기억납니다. 날 못 믿어. 이런 걸로 나 의심하는 거야? 저는 그런 말을 들으니 괜히 죄책감이 들어 더 이상 묻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의심이 나중에 제 인생을 뒤흔드는 큰 사건의 시작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무의식적으로 남편을 관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은행에서 큰 돈을 현금으로 찾고 돌아온 걸 목격했습니다. 돈을 왜 뽑았는지 물어보자 남편은 별것 아니라며 말을 돌렸습니다. 그 이후로도 남편은 집 안 어딘가에 있는 작은 금고를 자주 들락거렸고 절대 금고를 저에게 열어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딸 유라는 그 모습을 보고 저에게 다시 한번 강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라도 아빠의 정체를 의심해야 해. 하지만 저는 그렇게 사랑했던 남편을 아직까지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딸 유라가 직접 남편을 몰래 따라갔다가 큰 사건이 터졌습니다. 남편이 낯선 여자와 카페에서 은밀하게 만나고 있던 겁니다. 유라는 당장 제게 사진을 찍어 보내며 전화했고 저는 너무 놀라 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남편은 아무렇지 않게 직장 후배의 고민 상담이었다. 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의 말투는 너무 당당하고 자연스러워서 저는 믿고 말았지만 유라는 강하게 반발하며 제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부터 저희 집은 마치 폭풍전야처럼 불안했습니다. 모두의 신뢰가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었습니다. 며칠 후 유라는 결국 제 말을 듣지 않고 혼자 남편의 과거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과거를 뒤지다가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어요. 오래전 신문기사에서 우리 남편과 너무나 비슷한 사람의 몽타주를 본 겁니다. 기사의 제목은 중년 여성들 재산 노린 사기꾼, 연쇄범죄 후 도피 중이었습니다. 유라는 그걸 보고 두려움에 떨면서도 확신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우리가 믿었던 남편, 최정호라는 것을요. 그리고 이때부터 저는 진짜 악몽과 같은 삶을 살게 됐습니다. 남편의 비밀이 밝혀지기 시작하던 바로 그 무렵, 저는 남편이 숨겨놓은 여행 가방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연히 열어본 가방 속에는 남편의 것으로 보이는 가짜 신분증과 여권 복사본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제가 알던 이름인 최정호는 물론 전혀 모르는 이름도 여러 개 있었어요. 온몸이 떨리고 숨이 막혔습니다. 남편이 누구인지 그의 진짜 정체가 무엇인지 무섭도록 혼란스러웠지만 저는 결국 두려움에 가방을 원래 자리에 두었습니다. 이미 우리 가족의 운명이 돌이킬 수 없이 파멸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말입니다. 그때 저는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제 인생이 완전히 잘못된 길로 들어섰다는 걸요. 가방을 발견한 이후 저는 매일 악몽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현실로 돌아와 남편 얼굴을 보기가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남편은 제 불안을 눈치챘는지 이전보다 더 자상하게 굴기 시작했어요. 그럴수록 제 마음은 죄책감과 혼란으로 가득 찼습니다. 딸 유라는 이 모든 상황을 알면서도 아무 행동도 하지 않는 저를 보며 답답해했습니다. 엄마, 대체 뭘 기다리는 거야? 이러다 우리 둘 다 위험해져. 결국 유라는 더 큰 증거를 찾기 위해 몰래 남편을 조사하다가 경찰서를 방문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서에 도착한 순간 유라는 망설였어요. 만약 남편에게 이 사실이 알려진다면 더 큰 위험이 닥칠지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었죠. 집으로 돌아온 유라는 현관에서 남편과 마주쳤고 남편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요즘 너 나 몰래 따라다니는 거 다 알고 있다.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당장 그만둬라. 그 순간 유라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남편이 이미 모든 걸 눈치채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이제 유라를 은근히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너가 뭘 알아도 상관없지만 엄마가 행복하길 원한다면 입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 유라는 그 말을 듣고 저에게 울면서 말했지만 저는 혼란스럽기만 했습니다.
남편의 그늘에서 벗어날 용기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저는 더 이상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비상금을 몰래 이동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는 이제 우리 가족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모은 재산까지 몰래 현금화하려다 결국 저에게 딱 걸렸습니다. 처음으로 저는 그에게 강하게 따졌습니다. 대체 이 돈으로 뭘 하려는 거예요? 어디로 도망갈 생각인가요? 그러자 남편은 갑자기 제 손을 잡으며 완벽한 연기를 펼쳤습니다. 당신을 위한 투자였어. 깜짝 선물하려던 건데 날 이렇게 의심할 줄 몰랐네. 그의 완벽한 거짓말에 저는 또 다시 흔들렸고 스스로의 판단력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저는 완전히 그의 소나기에 갇혀버린 기분이었습니다. 오히려 남편은 주변 사람들에게 제가 의심이 많고 피해망상이 있다고 퍼뜨렸습니다. 친한 친구들조차 저를 보며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봤죠. 모든 사람에게 이상한 사람으로 낙인 찍힌 저는 이제 혼자가 됐습니다. 남편은 매일 저를 보며 당신 정말 괜찮아? 라며 친절한 척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너무 괴로워서 저는 신경안정제까지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 약을 먹을 때마다 남편은 옆에서 조용히 웃고 있었습니다. 제가 스스로 망가지기를 기다리는 것처럼요. 어느 날 유라가 급하게 집으로 돌아와 말했습니다. 엄마, 어떤 사람이 나한테 연락했어. 아빠에 대해 잘 알고 있대. 그 사람은 과거 남편에게 피해를 본 여성의 아들이었습니다. 그가 들려준 남편의 과거는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남편은 사기뿐 아니라 여러 가지 폭력 사건에도 연루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진실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는 저도 남편과 맞서야 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며칠 후 집 앞으로 낯선 부부가 찾아왔습니다. 혹시 최정호라는 사람 여기 살고 있죠? 그 사람은 우리 인생을 망친 사기꾼입니다. 그들은 수년간 남편을 찾아다녔던 피해자 가족이었습니다. 그들의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현관 앞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제 옆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는 딸 유라만 있었어요. 그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다고 말이죠. 저는 남편과 직접 맞서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남편에게 모든 걸 물었습니다. 당신 정말 누구야? 내가 믿었던 사람 맞아? 그러자 남편은 놀랍게도 차갑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미 다 알면서 뭘 물어. 어차피 당신은 날 떠날 용기도 없잖아. 그 말은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저는 그의 눈빛을 보며 처음으로 공포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죠. 지금까지 제가 사랑했던 그 남자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다는 걸요. 그 후 남편은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대놓고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집안의 귀중품들을 몰래 팔고 현금을 모았습니다. 더 이상 저와 유라를 가족으로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남편을 신고할 용기를 내지 못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집으로 경찰 2명이 찾아왔습니다. 누군가가 남편을 신고한 겁니다. 놀랍게도 신고한 사람은 바로 딸 유라였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연행되었다가 몇 시간 만에 풀려났습니다. 남편은 집에 들어오자마자 유리잔을 던지며 소리쳤습니다. 너희가 날 신고해.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게 바로 이런 거구나. 저는 너무 무서워 유라를 감싸 안으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가 쉽게 무너질 줄 알아. 이제부터 진짜 전쟁이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남편의 진짜 악몽이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걸 말입니다. 그날 이후 집은 지옥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매일 밤 술을 마시며 소리를 지르고 저희를 협박했습니다. 더 이상 사랑했던 남편은 없었습니다. 집에서 도망치려 할 때마다 그는 집 문을 잠그고 열쇠를 빼앗았습니다. 유라는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 약을 먹기 시작했고 저는 매일 눈물로 지새웠습니다. 이 모든 게 다 내 탓이야. 날 의심하지만 않았어도 행복했을 텐데. 남편의 비난은 점점 저를 벼랑 끝으로 밀어붙였습니다.
어느 날 새벽, 남편은 갑자기 저를 깨워 비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너한테만은 진실을 말할게. 내가 이런 사람이 된 건 다 이유가 있어. 남편은 자신도 피해자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을 이렇게 만든 사람이 따로 있다며 그 사람에게 복수를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믿지 않았지만 남편의 표정과 말투가 너무 절박해서 저는 또 흔들렸습니다. 날 도와줘. 그럼 다 끝내고 떠나줄게. 저는 또 한 번 그의 말에 흔들리고 말았습니다. 며칠 후 남편이 말했던 자신을 이렇게 만든 사람이 누구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사람은 남편의 형이었습니다. 과거 사업 파트너였던 형이 남편을 사기꾼으로 몰아 모든 죄를 덮어씌웠다는 겁니다. 남편은 형 때문에 신분을 바꾸고 도망치는 삶을 살아왔던 겁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듣고 혼란스러웠지만 왠지 모르게 연민도 느껴졌습니다. 남편은 울먹이며 부탁했습니다. 제발 형을 만나서 진실을 밝혀줘. 저는 결국 남편의 형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만난 순간 형의 입에서 나온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내 동생이라고요? 웃기지 마세요. 그 사람 우리 가족 아니에요.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처음부터 형이라는 존재조차 지어냈던 겁니다. 형은 마지막으로 저에게 경고했습니다. 빨리 도망치세요. 그 사람은 악마 같은 존재니까. 충격을 받은 저는 집으로 돌아가 남편에게 따졌습니다. 당신의 형이라는 사람,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던데 대체 진실이 뭐야? 그러자 남편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진실? 진실이 그렇게 중요해. 어차피 넌 내 손에서 벗어날 수 없어. 그 말에 저는 다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저는 철저히 남편의 인질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도망가지 못하게 협박하며 모든 행동을 감시했습니다. 하지만 유라는 제게 강력히 말했습니다. 더 이상 참지 마. 엄마, 이번엔 정말 끝내야 해. 저는 마침내 남편과의 지독한 악연을 끝내기 위한 마지막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남편이 방 문 앞에 서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남편은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나온다면 그럼 어쩔 수 없지. 남편은 차가운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며 차키를 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저와 유라는 급히 따라 나갔지만 남편은 이미 차를 타고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고 불안한 침묵만이 집을 감쌌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경찰이 찾아와 말했습니다. 최정호 씨가 실종되었습니다. 남편의 실종 소식을 듣고 저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안도감과 불안감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죠. 경찰 조사 결과 남편이 차를 버리고 도주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집에 남은 것은 큰 빚과 상처뿐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마지막으로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휴대전화가 발견되었습니다. 경찰이 그 안에서 발견한 것은 남편이 오랫동안 연락했던 여자의 존재였습니다. 바로 몇 년 전 유라가 카페에서 목격한 그 여자였습니다. 그 여자는 남편과 오랜 시간 공모한 공범이었습니다. 남편이 사기친 돈은 모두 그녀에게 보내졌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에 또 한 번 무너졌습니다. 경찰의 조사를 통해 남편과 그 여자의 위치가 조금씩 드러났지만 그들은 계속 경찰을 피해 도망쳤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의 삶이 이렇게 처참히 무너진 이유는 진실을 외면하고 행복에만 눈이 멀었기 때문이라는 걸 말입니다. 경찰이 남편과 그 여자의 행방을 쫓는 동안 저와 유라는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할 만큼 큰 충격과 상처를 안고 있었습니다. 어느새 주위 사람들은 저희 가족 이야기를 흥미거리로 떠들기 시작했고 그 소문은 더 큰 상처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딸 유라는 매일 울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우린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해? 저는 딸의 말을 들으며 끝없이 후회했습니다. 왜 진작 정신 차리지 못했는지, 왜 행복에 눈이 멀어 진실을 보지 못했는지 말입니다. 하지만 아직 저희가 마주해야 할 최악의 상황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으로 낯선 번호에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바로 남편이었습니다. 나 때문에 고생 많았지.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야. 남편은 조용히 협박했습니다. 내가 가진 내 약점을 세상에 전부 공개하기 전에 돈을 준비해. 저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끝난 줄 알았던 악몽이 아직도 진행 중이라는 사실이 너무 무서웠습니다. 딸 유라는 전화 내용을 듣고 절망하며 바로 경찰에게 연락을 하였습니다. 경찰에게 이 사실을 알리자 경찰은 즉시 남편의 위치 추적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이미 철저히 계획을 세우고 연락을 했던 터라 쉽게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때 남편은 다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이번에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사실 나도 너와 유라를 진심으로 사랑했어. 모든 걸 되돌리고 싶어. 그 순간 저는 또 혼란스러웠습니다. 아직도 그의 말에 흔들리는 제 자신이 너무 미웠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마지막 거짓말은 더욱 잔혹했습니다. 바로 다음 날 경찰이 다급히 연락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도망쳤던 여자가 자수한 것입니다. 그녀는 경찰서에서 모든 걸 털어놓았습니다. 최정우는 절대로 당신들을 사랑한 적 없어요. 마지막까지 돈과 당신의 약점을 이용해 모든 걸 빼앗으려 했죠. 그리고 그녀는 남편이 지금 심각한 지병을 앓고 있으며 오래 살지 못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그 순간 저는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 했습니다. 그의 모든 행동이 철저한 거짓말이자 연기였음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입니다. 며칠 후 남편은 경찰의 추격을 피해 도망가던 중 쓰러져 병원에 입원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경찰을 통해 병원에서 마지막으로 남편을 만날 수 있다는 연락을 받았죠. 병상에 누운 남편은 제가 알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수척해지고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남편은 저를 보자 약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도 너만큼은 속이기 싫었는데 미안해. 하지만 그 순간 유라가 남편에게 분노하며 외쳤습니다. 끝까지 우리를 속이지 마세요. 그 말에 남편은 처음으로 눈물을 보였습니다. 남편은 결국 병원에서 조사를 받던 중 사망했습니다. 이상하게도 남편의 죽음 앞에서 저는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조차 제대로 치를 마음의 여유가 없었죠. 그런데 남편이 죽은 뒤 병원에서 작은 상자 하나를 전달받았습니다. 상자 속에는 저에게 보낸 긴 편지 한 통이 있었습니다. 편지에는 남편이 살아온 기막힌 삶과 함께 저와 유라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가 담겨 있었습니다. 내 모든 게 거짓이었지만 당신들에 대한 내 마음만큼은 진심이었다고 믿어줘. 편지를 읽는 순간 저는 모든 게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남편의 편지가 또다시 거짓일 수도 있었지만 제 마음은 이상하게도 편안해졌습니다. 딸 유라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정말 끝났어. 더 이상 아빠의 거짓말에 휘둘리지 말자. 그날 이후 저는 오랜 시간 집에 틀어박혀 생각에 잠겼습니다. 남편을 원망하기보다는 그를 선택했던 제 자신을 되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선택의 책임이 결국 제게 있음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모든 사건이 마무리되고 주위 사람들의 관심도 점점 사라졌습니다. 저와 유라는 낯선 지역으로 이사를 했고 조용히 새로운 삶을 준비했습니다. 어느 날 유라가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우리에게 준 상처를 기억하면서 더 강해지자. 그 말에 저는 깊이 공감하며 답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건 진짜 행복을 찾는 일이야. 저희는 작은 카페를 열어 사람들과 어울리며 조금씩 과거의 상처를 잊어갔습니다. 비로소 저는 진짜 행복이란 거짓이 아닌 진심 속에서만 찾아진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저희 모녀의 삶은 조금씩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이제 저는 사람을 겉모습이나 말로 판단하지 않고 행동과 진심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가끔 물었습니다. 그런 일을 겪고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요? 그때마다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겪은 아픔은 결국 내가 선택한 삶의 결과였어요. 다시 시작할 힘도 결국 내 안에서 찾아야 했죠. 저는 이제서야 비로소 제 자신을 믿고 살아갈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삶에서 만나는 사람의 진짜 얼굴은 때로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드러납니다.
저는 사랑에 눈이 멀어 진실을 외면했고 그 결과가 제 삶을 망쳤다는 걸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아무리 절망적인 순간이라도 진실과 마주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더 큰 불행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도 혹시 삶에서 거짓된 행복에 속고 있진 않은지 지금이라도 진짜 행복을 찾길 바랍니다. 진짜 행복이란 결코 거짓된 관계나 환상 속이 아니라 내 자신과 현실 속에서 찾는 것이니까요. 여러분의 인생만큼은 저와 같은 후회가 없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